삼각함수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기하겠습니다. 필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필기하라고 하는 거는요. 요 우리 책에 대부분 다 있는데 쭉 적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보고서 했으면 하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자, 삼각함수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라디안이에요. 자, 호도법이라는 건 라디안인데 목적은 60분법을 실수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목적은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가 다른 거를 60분법이라는 걸 실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호도법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지만 만약에 세타를 구했는데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나왔다. 답지에 썼어. 근데 그 뒤에 라디안을 쓴다? 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라디안이라는 건 저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단위가 아니에요. 3cm라고 하는 건 센치를 붙여야 돼. 이건 단위잖아. 호도법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친다는 뜻이지 라디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쓰면 틀려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당연히 뒤에 라디안을 붙이더라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요렇게 나타내는 건데 하나만 알면 되죠? 파이가 얼마냐? 180도죠. 즉 60분법으로 180도는 실수로 3.14랑 같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파이분의 180도네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실수값은 약 57도 17분 44초쯤 돼요. 57도 17분 44초. 그러니까 숫자 2 각도로 환산하면 57도쯤 돼. 알겠죠? 다음 여기서 1도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파이죠. 즉 180으로 3.14를 나누니까 0.1587쯤 됩니다. 그 정도로 1도는 작은 데이터예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60도라고 안 합니다. 답지에 쓸 때는 3분의 파이라고 쓰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60도라고 쓰면 중딩까지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에서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알겠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야 30도 45도 아 중학생이구만. 알겠지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잠깐 그냥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요, 요렇게 생긴 도형을 가장 이상적인 도형으로 알았어요. 뭐게 저게? 정삼각형을 가장 이상적인 도형으로 알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별의 위치를 관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60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60개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요 하나를 1도라고 칭한 거죠. 근데 별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요 1도를
다시 60개를 또 쪼개요. 그거까지 쪼개 능력이 됐었어요. 그래서 쪼갠 거 하나를 1분이라고 합니다. 요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개요. 그거를 1초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서 1분, 미니츠란 뜻이고 1초가 세컨드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 시계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밖에 나눌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60분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어원이 그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왜 이렇게 호도법이라는 걸 생각해내게 됐냐면 X축에다가 여기가 1, 2, 3, 4 자연수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0이 등장했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더럽게 싸워.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0은 야 1 옆에 쓰면 되지 뭐. 그러다가 음수가 나타났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엄청 싸워. 그 누가 나타나서 야 왼쪽에 써. 이렇게 쓰게 돼요. 유리수 여기다 쓰면 돼. 무리수 여기다 쓰면 돼. 이렇게 됐죠? 그거 다 썼어. 그런데 60분법이라는 걸 여기다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180도입니다. 그러면 각도도 여기다 다 표시됐죠. 그러다가 I라는 게 나타났어요. 허수. 수학자들이 또 얼마 전까지 더럽게 쌓았어. 유명한 수학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우스죠. 야, 축 하나 더 만들어. 그 한 다른 축에다가 세우죠. 그렇게 만든 걸 가우스 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60분법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0도, 45도, 65도 여기 다 표시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각도에 대한 것도 여기 다 표시하니까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라고 지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삼각비, 고등학교 때는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거지. 함수를 가기 위한 도입을 설정한 거예요. 시험 문제 대단히 중요하진 않죠. 호도법은 이런 게 있다. 실수상에 찍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다. 예요. 알았어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반각이죠. 각은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돌아갑니다. 얘가 시초선이죠? 각이 출발하는 선이에요. 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양수고 이러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면은 몇 도가 되나요? 360도가 되고 1, 2, 3, 4, 4분면이 돼요. 맞죠? 그런데 각이 이렇게 돌아갈 적에 이렇게 가는다가 멈춰. 그러면 여기랑 연결한 선이 있잖아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거를 동경 세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0도면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곳이 있잖아. 두 바퀴 돌아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인 것을 일반각이라고 칭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뭐냐? 세타가 2, 4분면이다. (3분의) 세타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또는 4분의 세타는 또는 2분의 세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솔루션은 이렇게 되겠죠.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의 각은 90도에서부터 180도만 표기해서 풀면 틀리죠. 왜냐면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을 쓰는 거죠. 됐죠? 그 다음 3으로 나눠주면은 12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30도 3분의 세타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인가요? 그죠? 여기서 n에다가 정수니까 0
1, 2를 넣어요. 3을 넣어도 되는데 이 3 넣은 값은 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는 3개만 데이터만 되면 되겠죠. 만약에 4로 나눴다. 몇 개예요? 4개죠? 여기 만약에 10으로 나눴다. 그럼 10개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0을 집어넣으면 30도 하고 60도예요. 1을 집어넣으면 150도 하고 1 집어넣으면 180도입니다. 2를 집어넣으면 240, 270도부터 240, 300도죠? 이거를 그리면 이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림이 더 잘 나옵니다. 수능에 출제됐던 거야. 그래서 자, 30도부터 60도까지 여기 150하고 180도까지 여기 270하고 300도까지 여기 세 구역으로 나타내줍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 뭐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이런 형의 문제는 여러 번 나오죠. 됐죠? 이렇게 된다. 세타가 2, 4분면일 때 어쩌고저쩌고 3, 4분면일 때 4분의 세타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됩니다. 2분의, 3분의, 4분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3분의가 잘 나와요. 2분의 4분의는 사실 수학적으로 문제 의미가 별로 없어요. 3분의가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요 문제는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몇 번 했죠? 2번이죠. 이게 일반각이죠. 세 번째 부채꼴. 이거 맞나? 맞겠지.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가 각도는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 호의 길이 반지름. 근데 앞으로 이제 세타는 60분법을 쓰지 않습니다. 호도법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하면 3분의 파이로 쓰는 거지. 이제 앞으로 60도, 35도 이거는 우리만 쓰는 거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관계는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R 세타입니다.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거하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 나옵니다. 실제로 중3 때 이게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중3 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채꼴에 관한 공식을 쓰는 거. 자, 여기에서 알아둘 거는요. 요 세타하고 요 호의 길이 L은 정비례한다. 맞냐? 맞을까요? 호의 길이하고 저 각은 정비례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비례합니다. 얘가 2배 늘어나면 얘도 2배 늘어납니다. 알겠어요? 얘가 0.5배 늘어나면 여기도 당연히 요 길이에 0.5배가 늘어나요. 요게 현이죠. 그러면 세타와 현은 정비례한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아닙니다. 세타하고 현은 얘가 2배 늘어난다고 얘는 2배 늘어난 게 아니에요. 늘어났나? 2배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정비례는 아니고 비례만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저 각을 설정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각이 2배 늘어났다. 여기도 2배 늘어났네 하고 풀어요 또.
모의고사 나면. 그럼 안 됩니다. 2배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는 나는데 2배는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 부채꼴에 관한 문제. 요것도 기출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할까? 12인 부채꼴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을 구하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호의 길이를 구하라. 세타를 구하라. 풀이. 둘레의 길이가 12라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다 더해서 12니까 2R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가 10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넓이를 구할 텐데 넓이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를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왜냐하면 RL을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RL이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12-2R이니까 이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로 나눠주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6R이에요. 2차죠. 당연히 보여주나요? 완전 제곱 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반의 전체 제곱 더하기 9. 최대값은 9지요. 반지름은 3입니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호의 길이는 6이지요. 세타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6에다가 3이니까 세타는 2입니다. 2라고 하는 것은 각도로 약 114도쯤 되죠. 1이 57도쯤 되니까 각도로 의미하면 약 이거는 114도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갖는 모양의 부채꼴은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흔히 아는 부채 모양이 정답이에요.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6, 이 정도 약 120도쯤 되죠. 우리 조상들이 쓰는 부채가 실제 이런 모양 아니냐? 그 넓이가 넓어야 바람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다음 두 번째 풀이는 2R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이 10이고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합하고 곱이 나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최대 채소는 산술 기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2R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같기를 2루트 2개 곱하니까 2RL이죠. 얘가 12죠. 그러면 약분돼서 6이 되죠. 36이 되고 2분의 1 RL을 구할 거니까 4로 나눠주면 되네요. 9되죠. 그러면 2분의 1 RL이 돼서 최대값은 9예요. 언제? 같을 때죠. 2R하고 L이 같을 때 같아서 10이니까 6 되겠네요. R은 3, L은 6. 세타는 마찬가지 2. 되셨나요? 부채꼴 문제 나오면 거의 뭐 요거 나옵니다. 거의 요거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만 갖고 나와요. 둘레 길이가 10이냐, 둘레 길이가 일정하냐, 둘레 길이가 24냐,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면 이 문제다. 됐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동경의 위치가 관계다. 굉장히 쉬운데 잘 하지도 않을 건데 자꾸 나와요. 할 때만. 지나고 나면 잘 안 다루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보통 5개가 있습니다. 동경이 일직선에 있느냐, 동경이 반대편에 있느냐, 동경이 X축 대칭이냐, 동경이 Y축 대칭이냐, 동경이 Y는 X 대칭이냐, 이렇게 5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응용이야. 동경이 일직선에 있느냐 반대에 있느냐 동경을 빼줍니다. 동경이 X축 Y축 Y는 X 대칭이냐 더해서 관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풀이는 2가지밖에 없어요. 빼거나 더하거나. 로 끝납니다. 언제 빼냐? 일직선이냐 반대냐 만 빼고 싹 다 더합니다. 그러면 큰 틀은 끝났죠? 더하거나 빼줘서 관계 찾으면 내가 할 일은 끝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경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 이건 더해서 하는 건가? 빼서 하는 것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공식을 외워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빼보는 게 나은가? 더해보는 게 나은가? 빼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그거 빼고 싹 다 더하면 됩니다. 다른 관계에 무조건 더하면 돼. 빼는 것만 2개. 그러면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는 여기에 관계 알파예요. 베타는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올라왔다 이 말이죠. 동경이 같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30도면 얘는 390도쯤 되니까 빼면 360도잖아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0도인데 360도 곱하기에는 의무적으로 붙입니다. 일반각이니까. 하나. 다음. 동경이 반대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알파. 이렇게 온 게 베타죠. 얘가 만약에 30도면 얘는 210도예요. 빼주면 180도 차이 나네요. 베타 빼기 알파는 180도 차이. 일반각이잖아. 320도 곱하기. 다음. 동경이 X축 대칭인 경우 여기가 알파. 이만큼이 베타. 30도 마이너스 30도. 더하면 0도겠지요. 베타 더하기 알파. 360도 곱하기엔 더하기 0도. 동경이 Y축 대칭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가 알파 만큼이 베타. 더해주면 180이 돼요. 베타 더하기 알파 180도. 앞에 360도 곱하기에는 일반각입니다. 뺀 거만 2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 그냥 다 더하면 돼. 그래서 뺀 거 2개. 일직선이냐 반대편이냐만 알면 되겠지. 됐나요? 문제. 저 시기가 맞나? 저
많네. 우리 15분에 끝내잖아. 자, 문제 갑니다. 여기까지 적었나요? 문제.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세타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자, 세타하고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아,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동경이 일치한다. 0도 차이니까 360 곱하기 n이죠. 아, 7세타로 하자. 미안해요. 5세타니까 계산이 별로 깔끔하지가 않네.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6세타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눠주면은 60도 곱하기 n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n이 0일 때 0도 가능, n이 1일 때 60도 가능, 120도 가능 이런 값이 답이야. 그럼 만약에 2, 4분면에 있는 값을 구하라 그러면 120도 3, 4분면에 있는 값을 구하라 얼마? 이렇게 찾는 거지. 이게 다 답입니다. 답이 많아. 근데 시험 문제 2, 4분면에 있는 값은 120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수희 알겠냐? 응? 동경이 일치하면 빼는 거야. 근데 동경이 같으니까 하나가 30도고 하나가 390도면 될 거 아니야. 빼면 0도 차이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0도 차이. 여기 6세타죠? 6으로 나눠주면 60도. 0, 1, 2, 3 다 집어넣으면 한일 알겠냐? 네. 그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함께 쉽다. 함께 빨리 적어놔. 이거 필기한 거 있어 이거. 아, 진짜 아주 이쁘게 하셨네. 좀 잘했어요. 진짜. 됐었죠. 안 됐죠. 함께 동경의 시간이 지금 어려워요? 아, 동경의 시간이 시험에 요런 시험에만 나오고 뒤에는 많이 안 써요. 알아듣고 있거든요. 요게 시험에 왜 하나씩 요거 뭘 묻는지 간에 자기가 다 하나씩 나와. 여기 됐냐? 이해됐어? 아, 지금 여기 한 거야, 그지? 이해됐어? 잠깨 봐, 잠깨 봐, 잠깨 봐! 진짜 어려웠어? 어디서부터 여기 동경 여기나? 아, 이거 하나?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다음. 아유, 놀래라.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다음.
다음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하나인데 여기에 요 각 삼각 B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직각삼각형 하나인데 B가 몇 개 나오냐면 3개를 따져. 그거를 삼각비라고 그래. 근데 애석하게도 옛날 세종대왕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한테 시험 본 기록이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가 아우 뭐 옛날에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옛날에 실제 지식인들 다 알았던 거야. 알았죠? 세종대왕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요게 뭐냐면 높이죠. 높이를 세로라고 합시다. 세로인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요건 뭐예요? 가로죠. 가로는 세로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요걸 붙입니다. 다음 이렇게 주어진 얘가 경사죠. 경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3개의 비가 있습니다. 옛날 세종대왕님은 이거를 몰랐을 테니까 가로, 세로, 경사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세로비, 가로비, 경사라고 했겠지. 동양에서는 그랬는데 저 넘어가서 걔네들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그거의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삼각형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관계 중에 첫 번째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로분의 세로야. 이걸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코사인이 가로고 이게 세로인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의 제곱에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는 1입니다. 당연하죠. 사인과 코사인 제곱은 저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하나는 더 추가로 외웁니다. 제곱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삼각함수는 하나에서 3개가 나오다 보니까 지네끼리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 관해서 내가 하겠지. 지네끼리 서로가 막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음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에 세로는 사인이고 가로가 코사인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90도 정도 안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여기 말고 이쪽에다가 한 바퀴를 돌아와요. 그럼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는 이제 다 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삼각비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때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삼각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각이 이렇게 갔어요. 이게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얘가 뭐예요? 사인이야. 맞죠? 그런데 위에 있어. 플러스겠죠? 이쪽이 뭐야? 코사인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어. 예,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각이 이만큼을 가가지고 이게 세타야. 이렇게 생기면 90도가 넘어가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못 만들잖아. 일사분면일 때는 직각이 바로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데이터를 딴 데서 뽑아야 돼. 알았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느냐? 세로가 사인이라니까 이게. 플러스죠, 그죠? 이쪽으로 간 게 가로니까 코사인인데 얘는 음수야. 그럼 찾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더 넘어갔어. 각도가 더 가서 3, 4분면에 가면은 180도가 넘어가면 직각삼각형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로 따져야 되잖아요. 얘가 사인인데 내려가죠? 음수야. 코사인은 이렇게 가니까 음수고 더 넘어가서 4, 4분면이 되면 이렇게 생겼죠. 사인은 내려가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이렇게 가니까 양수겠죠. 코사인은. 탄젠트는 기울기야.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는 양수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는 음수겠죠. 이걸 다 외워야 돼. 보니까 다 플러스네. 일사분면에서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네. 여기는 코사인만 탄젠트만 플러스네. 여기는 어디 갔어? 코사인만 플러스네. 그러니까 정석을 만든 사람이 적어놨죠. 얼쌍코라고 외웠냐? 외우거나 올산타크로스를 외우거나 하면 이걸 다 외웠단 말이야. 원래는 12개를 다 기억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다 기억하기를 하자니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버려. 한 게 원래 뜻이 알았어요? 그런 뜻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90도짜리에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지만 각이 딴 데를 넘어가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러면 대신에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지만 나비 모양의 삼각형을 가지고 일사분면에서는 요걸로 요거 이사분면에 요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수야!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요 뒤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